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된 특검법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봉투법, 방송 3법도 다음 주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여야 간 긴장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인 박주민 의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 얘기 좀 해보죠. 원내수석부 대표니까. 네. 이거부터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뜨거운 이슈가 김포시 서울 편입.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꾸렸고, 네. 민주당에서는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예전은 대선 때 민주당에서는 이 초강력 메가시티 얘기도 했었고, 5급 삼특 5급 얘기했었죠. 삼특. 네. 진짜 궁금한 건 이 김포시 서울 편입, 메가서울, 메가시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겠죠. 네,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네. 살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생산도 50% 넘게 하는 전례 없는 네. 그리고 다른 사례가 없는 그런 초고밀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수도권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부작용도 많이 낳고 있어요. 최근에 한은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너무 수도권 쪽이 과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만들고, 네. 그죠? 그다음에 생산성도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들은 전국이 고루 발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5급 삼특을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대선 때도. 예. 예.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등 메가 서울로 만들겠다 이거는 예. 바로 한은이 지적했던 수도권 과밀 서울 집중 이거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그럼 반대? 네? 반대. 실제로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예. 무조건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예.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수도권 발전 전략도 좀 추구돼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제가 너무 일도양당식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얘기나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제 김포를 지역으로 하는 의원들도 두 분도 기자회견 했잖아요. 들어보면 분명히 국민의힘의 정책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명확하게 반대다는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찬성이지 반대지 그게 이렇게 한번 궁금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님이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 일에도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과 수도권이 이미 과밀할 대로 과밀해졌고 네. 특히 서울은 메가시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자원을 그러면 1차적으로 또 서울에 집중시킨다. 네. 아니면 또 서울의 규모를 키운다. 이거는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을 견제할 수 있고 또 서울과 대당할 수 있는 또 균형 잡힌 전국의 어떤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극체계를 발전을 시키면서 예. 동시에 또는 조금 늦게 아하.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라고 치면은 서울을 어떤 국제적인 도시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시간 순서나 아니면 일의 순서상.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던진 거는 그런 어떤 구상보다는 바로 서울을 더 크게 만드는 구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서울을 뭐 더 좋은 도시로 만든다든지 예. 수도권을 좀 더 발전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래도 순서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제 조경태 위원장 제가 인터뷰했는데 국민의힘의 네, 특위 네.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5급 삼특 그 민주당에서 대선 때 얘기했던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시티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다 하자는 거다. 그럼 5급 삼특이랑 비슷한데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같은 부분인 같게 얘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국가균형 TF를 국회 내에 좀 만들어서 같이 지혜를 모으자라고 얘기한 거고 네. 단지 이제 약간 좀 비판을 좀 한다면 네.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고 했더니 굉장히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주변 도시들. 예, 경기도권의 네. 다른 곳도 네. 그랬고 또 특히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그럼 우리는 뭐냐 도대체. 안 그래도 서울로 다 집중되고 서울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니까 약간 주워 담는 그래요? 주워 담는 의미로 뉴시티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나중에 들고 나오는 셈이 됐는데 어찌 됐든 비슷한 부분은 비슷한 것끼리 좀 같이 모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국회 내 논의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원래는 12월 말에 처리할 거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거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빨리 처리한다는 거죠? 11월 중에 지금 나온 얘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10월 24일부로 네. 이 두 법은 국회 본회의 부의 간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60일 내에 처리하도록 또 법에 강제가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10월 24일부터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네. 이거를 그러면 굳이 그 기간을 넘겨서 또는 그 기간을 꽉 채워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왕이면 그리고 특히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돼 있잖아요 이미. 네. 그럼 그 합의돼 있는 일정 안에 처리를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 기한이라는 걸 준수할 수 있으니까 또 그 기간도 준수할 겸 네. 좀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뭐 50억 특검법 같은 경우 50억 클럽 관련된 거냐 좀 내용은 다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뭐 반발할 거는 불보듯 뻔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다음 주 처리 민주당에서 처리를 예고한 노랑봉투법도 이미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상태인데 네. 그러면 사실 양당의 좀 정쟁이 좀 더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 거부할 거다. 방금 그렇게 거부할 가능성도 그냥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말씀하셨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예. 저희가 지난번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하고 있냐? 예. 수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1년 전 국감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예. 수사하고 있냐? 수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물어봤습니다. 수사하고 있냐? 수사하고 있다. 말만 그렇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신 거구나. 아니 그러면 이 공범들은 예. 지금 뭐 1심 판결 다 나오고 항소심 판결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2년째 수사만 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희들은 이런 걸 거부하면 이제 명분 없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국민의힘도 주장을 그거야 했었으니까요. 좀 얘기는 다른 그래서 그는 뭐 얘기겠죠. 거부하기가 예. 좀 어려울 것 같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예. 제가 항상 기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 법 같은 것들이 제출되고 심의될 때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을 다루는 기관 중에 가장 법을 잘 안다는 기관이 사실 법원입니다. 예. 대법원. 대법원의 그 의견서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그 전원합의체 드리거든요. 판결에 관련된 의견서 말씀하시는 아니 거군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뿐만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예. 의견도 주는데 예.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0년 넘게 법원에서 차곡차곡 축적되어 왔던 노동 관련 판례를 반영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이 의견서가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법원이 그렇게 뭐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의원님 네. 이제 어저께 제가 경향신문을 좀 사설을 봤더니 제목이 네. 이래요. 혁신도 실정 견제도 물은 민주당 총선 200석 운운할 땐가 이 얘기가 있고 최근 언론 기사들을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네. 국민의힘은 시끌시끌하긴 하지만 어쨌든 혁신에서 자꾸 어젠다를 던지고 내년에 공천과 관련돼 그리고 뭐 메가시티니 공매도 금지니 물론 어떤 정책적 이슈들을 좀 치고 나가는데 민주당은 너무 천하태평화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제 정책적인 어젠다를 던지거나 좀 법안을 선동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정쟁과 관련된 거여서 과연 이게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될지 라는 일각의 시각도 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쌍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네. 한참 전에 발의가 돼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게 이제서야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갑자기 우리 강서 선거 이겼으니까 쌍특검 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법에 따라서 올라오고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미 예전에 예정이 되어 있던 거다. 그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우리가 강서구청 상황 이겼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아시잖아요. 예. 저 그 법이 언제 그렇긴 하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지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수개월 전에 한참 전에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법이 이제 때가 돌아온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이제 그 과거의 사실관계와 다른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오히려 이제 요즘에 뭔가 이제 국민의힘 시끌벅적하고 예.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어설프고 오히려 좀 사고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라도 좀 하는 것 같은 모습 보여주고 예.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냥 조용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정기국회 때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리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그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총선 전략이라는 측면에 비쳤을 때도 제안할 만한 국민들께 내보여 드릴 만한 네. 정책들을 거의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것들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들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네. 지금 국민의힘처럼 막 묵침하게 이렇게 간보기식으로 막 툭툭 던진다든지 예. 또는 뭔가 논쟁을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성공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던지는 국민의힘에서 던지는 정책적 이슈나 어젠다들은 좀 간복이다, 섣부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시겠지만 네. 불법 공매도를 금지하는 거는 저희들도 찬성입니다. 앞에 네. 불법이 붙어요. 불법이 붙었는데 허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미 입법으로 몇 가지 법안을 제출해 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그건 안 하더니만 모든 공매도를 금지시켜 버려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 지금 벌써부터 보수적인 경제지들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 제안과 집행이 과연 좋은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막 그렇게 할까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예. 한동훈 장관 탄핵합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제가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오늘 그 의총을 열어서 네. 의총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총 좀 과정과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말로만 탄핵, 습관적 탄핵 남발,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해라. 뭐 이렇게 어제 받아치던데요. 아니 어제 이제 그 원내대변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네. 국정 운영 잘못됐으면 탄핵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한동훈 장관 탄핵 진짜 하는 건가 이런 좀 관측들이 있잖아요. 너무 본인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동훈 장관님은요. 그래요. 예. 예. 저희들은 여러 가지 뭐 감안하고 검토할 뿐이니까요. 예. 원내 수석 대표 부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한동훈 거요? 장관 탄핵하는 게 지금 맞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면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절차와 요건이 갖춰지면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든지 절대적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도구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조건, 요건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죠. 예.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 오늘 의원총 그럼 오늘 의원총회 끝나면 결론 나옵니까? 오늘 의총에서는 되도록이면 결론을 내야 되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명계라고 불리는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예. 탈당한 걸로 보세요. 이준석 탈당할 걸로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제가 그분들 요즘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 또는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좀 듣고 있기는 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그렇다고 탈당? 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예. 또 정책적 결이라든지 색깔 예. 이런 것들에 국민의힘 쪽 또는 이준석 대표와의 구분점 이런 것들이 명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일각에서 거론하는 탈당 가능성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뭐가 좀 왔어요? 아니요. 궁금한 게 생겨서 네. 선거제 있잖아요. 네. 내년에 선거 저희 뭐로 투표하게 돼요? 어떤 제도로? 그러니까 선거제에 대해서 이제 어제 김종민 의원님이 아마 페이스북에 양당이 병립형으로 합의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글을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전 버전 2016년 버전으로 예. 돌아가자. 저도 어제 전화
뭐 불이 나게 네. 오던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저희 당은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양당이 합의했다 이거는 네. 우물도 아닌데 와서 숭늉까지 달라는 그런 지금 얘기예요. 보니까 예. 국민의힘은 연동형 하지 말고 예전에 예, 하던 대로 옛날부터 그 예. 하셨죠. 그 2016년 총선 때처럼 가자 요 얘기고 이탄희 의원 제가 인터뷰했을 때 이탄희 의원은 2020년 버전으로 가되 위성정당 문제가 생겼으니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에서 그 주장을 안 받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탄희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위성정당 문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법과 제도를 조금 거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니 네. 다른 방식으로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비례성을 높이면서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다양한 의견이 네,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럼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줘야 돼요. 네, 그럼요. 당연히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네. 저희 원내지도부가 사실은 출범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강을 다리를 만들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와서 원내지도부 꾸리고 그래가지고 회식 한 번 딱 하고 바로 운영이 국감 들어가고 네. 법안도 이제 어떤 거 리스트를 전 지도부가 만들어 놨던 걸 받아가지고 점검해가지고 법안 리스트를 다시 뽑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선거제에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를 못했어요. 그러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그래요? 있어서. 예. 아직까지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있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왠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러다가 그냥 2020년 버전으로 치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뭐 각자의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